그래서 소액 경매,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이 세 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면 금방 건물주가 되실 수 있어요. 누구세요? 팀장님. 세연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예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세연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세연쌤 집이에요? 아니고요. 내 건물 없이도 건물주가 아니라도 월세로 순수익 매달 3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제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곳입니다. 제가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집이 5호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진짜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월세를 받으면 너무 좋지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소액으로 투자금을 불려나가는 이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소액을 가지고 내 건물 없이도 건물주가 아니라도 이 다가구 건물 한 채에서 받는 월세 순수익만큼이나 순수익 300만 원씩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죠? 오늘 소방시설 점검과 함께 구청에서 또 실사를 함께 나온다고 하셔가지고요. 오늘 제가 좀 방문을 했습니다. 실사 잘 받았고요. 이제는 관광허가 등록증만 발급을 받으면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죠? 진짜 여기서 순수익 300만 원이 나오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씩 저희가 예약을 받거든요. 단기 임대잖아요. 근데 외도민 같은 경우에는요, 에어비앤비죠.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잖아요. 숙박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예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단기 임대보다는 높아요. 수익률이 더 좋죠. 그래서 모든 지출 비용, 왜냐면 여기도 제가 임차인으로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저도 월세 내야 되잖아요. 임대인한테 월세를 내고 또 여러 가지 비용들, 청소 비용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비품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도 300만 원 충분히 남기실 수 있어요. 제2의 월급이고요. 퇴직하신 분들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거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진짜 많은데요. 네. 이제 경매도 낙찰받기 위해서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어비앤비도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에어비앤비 오픈 이 순서대로 세연쌤의 따라만 하세요로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알려드릴 수 있죠. 에어비앤비 오픈 그 순서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꼭 하게 되실 거예요. 세연쌤의 따라만 하세요죠. 먼저 지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매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매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시간과 공을 들이셔야 되고요. 열심히 매물을 잘 찾아서 이제는 내 물건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와 인접세대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2단계가 끝났다면 이제는 임대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겠죠. 계약을 완료하고 나서는 입주 시기를 기다리고 잔금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하시면 되는데, 입주를 함과 동시에 저희는 빠르게 인테리어와 세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을 오래 들이면 그만큼 또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멀어진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세팅을 빠르게 시간을 단축해서 예쁜 공간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자체에 관광허가 등록증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신청은 인테리어와 세팅이 다 끝나고 나서 하시지 마시고요. 입주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인테리어 하는 시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빠르게 좀 신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뭐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구청 담당자님이 오셔가지고 실사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거든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주일에서 길게는 막 오래 대기가 있으면 한 달까지도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2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구청에 관광허가 등록증 신청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소방시설 점검과 또 지자체의 실사를 받고 나면 관광허가 등록증이 발급이 되겠죠. 그리고 이 관광허가 등록증을 발급받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내 매물을 잘 등록하시고 게스트를 받고 그때부터 수익을 내시면 되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어비앤비를 준비하고 오픈하는 과정,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순서에서 크게 변동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호점, 2호점, 명의가 물론 있으셔야 되겠지만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개수를 늘릴 때에도 이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픈하는 데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걸릴까요?
될까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오픈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매물 찾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시간이 좀 들더라도 매물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아무거나 하시기보다는 좀 똘똘한 한 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약하고 그리고 입주를 하면서 우리가 지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월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출 비용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일주일 뒤에 입주를 했고요. 입주하면서 관광허가 등록증을 구청에다가 바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저도 좀 부지런히 이렇게 세팅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주 뒤 14일 뒤에 소방시설 점검과 지자체 주무관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실사하는 그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입주하고 실사까지 딱 2주가 걸렸고요. 이제는 관광허가 등록증이 발급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꾸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은 그만큼 또 수익을 내는 시점들이 늦어지니까 그냥 딱 한 달 안에 내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저보다 더 빨리 아마 오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니까 네. 게스트들이 다 외국인이겠네요. 맞아요. 외도민 같은 경우에 에어비앤비죠.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만 받을 수가 있어요. 내국인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또 요 단점이 있는데요. 혹시 위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혹시 또 그럼 미스터 맨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들어봤어요. 네, 우리 팀장님도 여행 많이 다니시죠? 맞습니다. 네, 위홈 또는 미스터 맨션에서 특례 허가증을 받으면 내국인 게스트도 1년 중에 180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지역이 전 지역은 아니고요. 서울과 부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홈 또는 미스터 맨션에 함께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내국인도 180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허가증을 꼭 발급받으셔서 1년 동안 공실 없이 손님을 바글바글하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저희가 수익률이 극대화되겠죠? 그럼 에어비앤비도 한 달에 순수익 300만 원인데 네. 열치하면 3천만 원이겠네요. 오, 맞아요. 우리 팀장님 지금 눈이 동그래지셨거든요. 열차하면 3천만 원이죠? 그런데 에어비앤비에 또 허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명의가 필요합니다. 1인당 전입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 결혼하셨죠? 네. 그러면 팀장님 하나, 팀장님 아내분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잖아요. 가족들의 명의라든지 좀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 명의로 해서 좀 같이 운영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전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33M2 단기임대 같은 경우에는요, 전입의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에어비앤비와 33M2의 또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명의 때문에 전입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소유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단기 임대로 개수를 늘리거나 또는 경매, 소액 경매 낙팔 하셔야죠. 소액 경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받고 팔고 하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롱런할 수 있는 재테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액 경매,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이 세 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면 금방 건물주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월 300만 원이 아니라요. 정말 월 3천만 원씩 여러분들이 월급 외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월급보다 이 재테크, 이 부수입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퇴사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세연쌤과 함께 에어비앤비 오픈 이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일단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일단 임장 가시고요. 일단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매물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월 300만 원 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이세연쌤과 함께 월 300만 원 힘차게 화이팅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